자, 지난 시간 공부를 하면서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지대라고 했죠. 경제지대가 저 잉여를 말해요. 얘가 클수록 연봉이 큽니다. 연봉이 높아요. 결국 공급이 탄력일수록 비탄력일수록 둘 중에 어떨 때 경제지대가 커집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이 비탄력적으로 특화시키고 추구를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려고 제가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부터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제목은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포인트는요, 60대, 50대가 아니고 30, 40,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평범한 회사에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사업 손을 발휘해서 50억대, 100억대 부자가 되었거든요. 30대, 40대가. 이 책은 제가 읽어본 다음에 제 카페에 북치는 소년 거기다가 추천 도서로 올릴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올릴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24명 100억대 부자 24명의 성공 스토리 30대 40대 24개 사례를 전부 다 이 책에 실어 올리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24개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SNS 또는 뭐 여러 가지 온라인 또는 블록체인 코인이죠. 비트코인 또는 주식이다. 또는 사업을 통해서 또는 책 쓰기를 통해서 작가 뭐 등등 많습니다. 다양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24개 사례 중에서 절반이 넘는 게 부동산과 SNS입니다. 얘가 12명이 넘어갑니다.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추구하는 게 부동산하고 SNS. 저는 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계속 제가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자들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동산과 SNS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가시면 요 책만큼은 가격은 뭐 17,000원인데요. 저는 절반쯤 읽었는데 절반 읽었지만은 통찰력은 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통찰을 주더라고요. 방향 제시를 하더라고요. 도움되더라고요. 이런 책들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사고가 비탈을 찌게 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잉여분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책을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약집 보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자, 먼저 위치지대. 얘는요, 그래프로 나오는데 그래프는 큰 의미가 없고 그래프 위에 긴 네모 공식이 있죠. 공식 보시면서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아지매는 생수를 좋아한다. 아지매 생수. 공식 제가 지난 과정 암기를 시켜드렸죠. 자, 지대 이꼴. 자, 아지매 매상구에서 생수 빼자. 생산비 빼고 수송비 뺀 것이 지대가 된다. 곧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해서 바로 아지매 생수얼음이고 수송비를 뺀 것이 지대가 돼요. 이 공식은 이미 지난 과정 지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 7번 직가이론. 얘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학자가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가 나오는데 1번 마샬은요. 마샬의 직가는 화살표 하나만 적어줘요. 위치 적어줘. 위치. 마샬은요. 위치를 강조. 위치의 가격이 바로 직가가 돼요. 위치. 다음에 2번 허드는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접근성 적어주고 허드는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3번 헤이거의 마찰비. 얘는요. 지문이 들어 나와요. 첫 줄 밑줄 하세요. 마찰 비용에 내서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 비용으로 본다. 밑줄 하셨죠? 그러면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마찰 비용 이꼴 바로 지대
플러스 교통비다. 얘가 바로 마찰비입니다. 지대와 교통비를 합한 것이 바로 마찰비입니다. 그럼 이제 연결해 볼까요? 점포가 있는데 도심지의 점포. 도심지 있는 점포는요. 지대가 높다, 낮다. 높다. 도심지 있으니까 교통비가 많다, 적다. 적지. 항상 지대와 교통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걸 합한 것이 마찰비입니다. 멀리 있으면요. 교통비가 많다, 적다. 많잖아. 근데 지대가 높아, 비싸, 싸,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합한 것이 바로 마찰 비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괄호 2번. 토정의 집약도와 생산 요소의 대치성인데, 그러면 괄호 2번 내려가시면 생산 요소의 대치성이 나와요. 이 부분도 최근은 아닌데 과거에 초창기의 지문은 잘 나왔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 그림이 있죠. 그림하고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생산 요소의 대치성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대는 쉬워요. 바로 우하양. 얘가 지대곡선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도심지가 지대가 비싸잖아. 거리가 멀수록 지대가 점점 떨어지겠지. 요 그림이 바로 박스 그림이잖아요. 쉬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양? 우하향. 거리가 멀수록 지대가 낮아집니다. 이것을 뭘로 증명하자? 생산 요소의 대치성으로 다시 이 그림을 증명하자는 것인데, 여러분들 아시듯이 생산 요소하게 되면 요거 들어보셨죠? 토지, 자본, 노동. 토지, 자본, 노동. 노동을 뺍니다. 노동을 빼게 되면 토지와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자본 두 가지 생산소의 대치성 갖고 이 그림을 증명하지 말입니다. 우하향을 증명하죠. 이때 지대는 임대료니까 돈으로 받잖아요. 돈으로 받으니까 자본으로 해석하자. 자본. 따라서 자본의 측면이 되고요. 다음에 거리는요. 중심이 토지로부터 거리가 멀다 가깝다 하니까 이제 토지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토지와 자본의 관계도 이 우하향망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중심지가 땅값 비싸다 맞죠? 비싸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요즘이 되겠네. 자, 중심지가 땅 한 평에 얼마더라? 5천만 원. 토지 한 평에 자본 땅값 얼마더라? 5천만 원. 땅값 비싸잖아요. 요 지점이 뭐지? 땅값 비싸다 해서 예를 다른 말로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라고 불러요. 결합 비율이 높다. 즉 1대 5천이잖아. 땅 한 평에 5천만 원 하잖아요. 엄청나게 높아요. 땅값 비싸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꼴 똑같은 말로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즉 땅 한 평 돈으로 대체하려면 5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은 뭐지?
땅값 비싸다 이꼴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 이꼴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요 그림요. 외곽지입니다. 아주 외곽지는요. 토지 한 평에 땅값 한 20만 원밖에 안 해. 결합비율이 얼마지? 1대 20이지. 그러니까 외곽지는 땅값이 요 지점은 싸다. 싸다. 똑같은 말로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낮다. 똑같은 말로 토지와 자본의 이꼴 대체성이 작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외곽지는 땅값이 싸다 이꼴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결합비율이 작다 이꼴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중심지는 땅은 적게 사고 자본은 많이 투입하잖아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외곽지는 자본은 적게 투입하고 땅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토지와 자본의 관계도 어떻게 움직인다?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 우하향 그림이 토지와 자본의 관계도 우하향, 지대곡선도 우하향. 그래서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 어떻게 묻죠? 이걸 물어요. 얘를 물어. 자, 질문 이렇게 묻습니다. 중심지로 갈수록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 낮다? 높다. 낮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중심지로 갈수록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맞는 말입니다. 작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중심지로 갈수록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고 또는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이 지문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00페이지. 가로 4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중요합니다. 빈츠. 앞으로 나왔다면 무조건 득점하세요. 절대 틀리지 마시고. 그럼 이제 입찰지대 하게 되면 가로 3번 보니까 입찰지대 곡선 학자가 알론소죠.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제 따라오시면서 앞으로 이후에 입찰지대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래, 내가 벼르고 있어서 무조건 득점이야. 확실히 득점하세요. 그래프는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대, 중심지, 거리입니다. 자, 세 개 산업이 있는데요. A산업, B산업, C산업입니다. 세 개 산업이 있어요. 그럼 세 개 산업이 전부 다 지대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심지 가까이 있으니까 A산업이 가장 지대가 높네. 그러면 A산업의 주체가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때 가장 높은 지대만 이렇게 연결하죠. 따라서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한 것이 바로 입찰지대 곡선입니다. 가장 높은 지대. 그래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때 A산업은 시내 가까이 있네. 1차, 2차, 3차, 몇 차 산업? 3차 산업이죠. 상업용 빌딩. 가장 멀리는 몇 차 산업이지? 농사지 있죠? 1차 산업.
가운데가 2차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이 용도가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값 비싼데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예. 누가 공장을 짓겠습니까? 가장 비싼 돈 주고 상가 빌딩을 짓지. 또 2차 산업은요. 요 거리에서는 공장을 짓는 것이 가장 높은 지대를 주면서 공장을 짓는 산업이 어울리는 것이고, 가장 멀리는 뭐지? 예. 농사 짓고 하잖아요. 예.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한 것이 바로 입찰 지대 곡선이다. 자, 그러면 쉽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하나씩 정리해서 봅니다. 첫 번째, 입찰 지로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죠. 그래서 최대 지불 금액입니다. 입지 주체가 가장 최대 지불 금액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높은 금액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 더 이상의 초과윤이 없다. 초과윤은 제로가 돼요. 가장 높은 최대 지불 금액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그러면 입찰 지우선은 얘가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죠. 두 번째. 우하향이다. 그런데 직선이 아니고 형태가 볼록하잖아요. 뭘 보고? 중심지.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각각 거리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진다. 기울기가. 그래서 도심으로 갈수록,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프 다시 보세요. 도심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집니까? 완만해집니까? 가파라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땅값 비싸다는 말입니다. 다시 외곽지로 갈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진다, 완만해진다? 완만해지죠. 즉 땅값이 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것도 바꿔서 물은 적이 있어요. 바뀐다는 속지 마시고요. 도심으로 갈수록 완만하면 틀린 말입니다. 가파라집니다. 세 번째. 얘도 출시가 됐는데요. 입찰지로서는 직주분리를 설명합니다. 직주분리를 설명합니다. 얘가 무슨 말이냐? 다시. 도심지가 땅값 비싸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있죠? 시내 한복판이니까 빌딩이 있어요. 빌딩. 집약적이요. 그러면 직장 근무하면 이 빌딩에서 근무하잖아요. 땅값 비싼 지역에서. 퇴근하고 우리 집 가게 되면요. 여기다가 집을 살 수가 없지. 몇십억씩 하는데. 우리 집은요. 외곽지 가서 여기에 우리 집이 있거든. 땅값 산 쪽으로.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직주 분리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 눈에 힘을 팍 주세요. 네 번째는.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일단 입찰지만 딱 나왔다면요. 바로 얘부터 떠올려버려. 틀린다 뜰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기울기입니다. 보통 수학적으로 기울기는요. 분모가 밑변이고요. 분자가 높이가 돼요. 그럼 이거잖아. 얘가 밑변이고, 밑변, 분모. 얘가 높이잖아요. 그럼 밑변은 뭐가 되죠? 거리. 밑변은 거리가 되고요. 높이는 지대네, 지대. 지대. 여기가 수학적인 기울기입니다.
시험은 기울기는 알겠는데 얘가 시험이 안 나와.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정작 묻는 것은 얘가 출제가 돼. 얘가. 분모가 토지 이용량입니다. 분자가 수송비가 돼요. 얘가 중요합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지대고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수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말로 풀어서 물어요.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토지 이용량을 수송비로 나눈 값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잘 바꿔서 물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거지로 암기합니까? 왜 거리가 토지 이용량이 되고 지대가 수송비가 됩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이거잖아요. 거리. 자 보세요. 중심지는 땅값 비싸니까 토지를 많이 이용한다. 적게 이용한다. 적게 이용해요. 외곽지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이용한다. 적게 이용한다. 많이 이용하잖아요.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중심지와 외곽지는 뭐가 달라지지? 토지 이용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자, 이제 분자가 지대가 왜 수승비 됩니까? 지대가 수승비 되는 것은요. 아짐의 생수 들어봤죠? 지대 이꼴 내상고에서 생수 빼자. 생산비 빼고 수승비 빼고 남는 것이 지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짐의 생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대는 얘가 일정하면요.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외곽전은 수승비가 많으면요. 지대가 낮아지겠지. 예. 얘를 말해요. 그래서 결국 지대는 뭐지?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대. 그래서 입찰 지대우선에 기울게 하게 되면요. 얘가 고스란히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입찰지만 나왔다 하면요. 먼저 팍 돌려버려.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네. 돌려야 됩니다. 수일은요. 학교는 수업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은요. 학교는 수업하는 수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에이 거짓말. 토요일이 좋지. 놀아야지. 수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여러분이 방금 대답했잖아요. 암기껏. 수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암기껏. 수토. 안 까먹어요. 토수가 아니에요. 수토. 따라서 수토. 그래서 입찰 기울기 하게 되면 수토. 수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 바꿔서 물어. 앞으로 문제 푸시면서 연습하게 됩니다. 요거 바꿔서 가장 잘 묻습니다. 얘만 안 틀리면 돼. 그럼 답이 나왔지. 입찰 지름이 나왔다면 1순위 요거. 다음에 2순위. 나머지도 묻긴 하지만은요. 여기까지가 입찰 지도부순입니다. 설명 끝났고요. 다음에 괄호 5번. 방사형 교통망은 그냥 넘어가세요. X하고 넘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패스하고요. 이제 이쯤에서 끝이 났네요. 다음 정책인데 그런데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설명이 더 남아있어. 설명이.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양이 많죠, 그죠? 입지와 공간구조론이. 강의토에는 이제 입지 선정해서 땡땡 뭐죠? 경제 기반 분석. 얘가 집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중요해요. 첫 번째, 입지 계수 LQ.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가 뭐죠? 경제 기반 성수. 입지 계수에다가 별표하시고 얘가 항상 A급입니다. 입지 계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가로 1번. 입지 계수는 자, 밑줄입니다. 첫 줄. 지역 산업의 상대적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밑줄. 그럼 지역의 특화 정도를 나타낸다. 바로 얘는요. 10중 8구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니까 이번 공식. 자, 공식 봅니다. 공식. 자, 공식 보시면 공식이 중요해요. 두 줄 공식과 네 줄 공식이 나와요. 그러면 두 줄 공식부터 먼저 보자. 분모, 분자 보이잖아요. 자, 불러주세요. 분모가 지역입니까? 전국입니까? 전국 동그라미, 전국. 그러면 분자가 지역이죠. 지역 동그라미. 끝. 입직에서는 분모가 전국에 대한 분자가 지역의 특화 정도를 묻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 비율에 대해서 분자,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 비율을 따지면 입지계수가 나온다. 두 줄 공식입니다. 입지계수. 그래서 입지계수만 딱 나왔다면요. 무조건 분모는 전국이다. 분자는 지역이다. 얘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전국에 대한 제기비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산업을 떠올리자. 자동차. 그러면 어느 지역이 떠올라요? 울산. 울산에 현대차가 있잖아요. 사실 울산은요. 현대차가 울산 지역을 먹여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주된 산업이잖아요. 울산은요. 자동차 특화된 데다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자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평균 비율이 50 잡을게. 울산은요. 전국의 평균치보다 높을까 낮을까? 훨씬 높아요. 그럼 90 잡을게요. 90.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1.8이 나와요. 그러니까 울산은요. 자동차가 특화된 산업이다. 그래서 1.8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입지계수가 결국 1보다 크다는 것은 특화된 산업이다. 낙후된 산업이다. 특화 산업입니다. 네. 1보다 크면 굉장히 특화되었어요. 다시 여기다가 대전 집어넣자. 대전에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대전은 소비도시입니다. 자동차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대전 지역은 전국 평균치가 50이면 이보다 높다, 낮다? 훨씬 낮아요. 그러면 30. 그러면 계산하면 0.6이 나와요. 그럼 이제 0.6이 나온다면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으면 그 지역은요. 특화산업이다. 낙후산업이다. 낙후산업입니다. 그래서 입지계수의 기준은 1인데 1보다 크면 그 지역은 특화된 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 낙후된 산업이다. 이제 이해하셨죠? 1보다 큰 게 뭔지 작은 게 뭔지 이해하셨잖아요. 다음에 네 줄 공식 넘어갑니다. 얘가 비율이 나오니까 다시 뭐지? 분자분모. 비율이니까 다시 분자분모. 그런데 정작 우리 시험은요. 이걸로 계산 문제 풀어야 돼요. 두 줄은 필요가 없어요. 네 줄로 풀어요. 네 줄로. 그럼 이제 떠올리셨겠지. 분모가 전국이니까 그들은 뭐 전국. 분자는 지역이니까 지역. 그럼 끝났어요.
전국 지역. 그러면 이제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 인구가 되고요. 예. 내종식이 그죠? 전체. 전국에도 전체다 그죠? 예. 전국이니까 전체가 되고. 전국은 전체가 되고. 그 중에서 특정 산업의 고용 인구가 돼요. 다시 분자가 지역적인데요. 지역의 전체 산업의 고용 인구. 다음에 특정 산업의 고용 인구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얘가 전국의 비율이 나오고 얘는 지역에 이렇게 비율이 나온 겁니다. 계산 문제는 얘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다음 페이지 오시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A 지역 A 동그라미. 요거죠. A 지역. A 지역. 부동산 산업 밑줄. 얘가 뭡니까? 전체 특정 산업. 얘가 바로 부동산 업입니다. 부동산 산업. 기출 문제 언제 16회 때. 자, 표를 봅니다. 표. 자, 표를 보게 되면 가랑목이 A 지역, B 지역, 전국 보는 순간 전국은 분자입니까? 분모입니까? 전국, 분모. 감 잡으시겠죠? 전국이 분모가 돼, 분모. 다음에 A나 B는 지역이니까 A 지역은 뭐가 된다? 분자. 나왔죠? 전국은 분모, A 지역은 분자. 다시 새로운 거 보게 되면 부동산 산업, 기타 산업 합치니까 전체 산업입니다. 자, 숫자하고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전국부터 해요, 전국. 전국의 전체 산업은 얼마? 900. 그 중에서 부동산 산업은 얼마? 부동산 500.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A 지역. A 지역 같죠? A 지역은 전체가 얼마? 300. 부동산 산업은 얼마? 100. 끝. 표를 보고 숫자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약분하죠. 3분의 1. 약분하면 9분의 5잖아요.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가 되고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되고요. 그러면 5, 3, 15. 9일은 9. 다 풀었네요. 계산하면 0.6이 나와요. 0.6은 1보다 작으니까 특화산업이다, 낙후산업이다. 낙후산업이다. 자, 지금 문제는요. A 산업 하나만 구했잖아요. 하나만. 그러면 얘가요. 16이 돼 나왔고 요즘은요. 이렇게 나와. A 산업, B 산업, C 산업, D 산업 전국입니다. 부모 맞죠? 지역은 분자가 되겠지. 그럼 숫자가 방금처럼 이렇게 숫자를 쭉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는요.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고 D도 구해요. 한 개 보는 것보다 이제 3개, 4개 묻는 거라. 문제 아시겠죠? 흐름은 똑같은데 자꾸 시간 빼 먹어.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빨리 풀어야 돼. 빨리. 계산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 요즘은요. 절대 한 개 안 나와요. 예. 이제 한 개를 보셨지만 항상 4개 중에서 적어도 3개 이상은 물어. 3개, 4개 다 물어요. 숙달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입지계수가 돼요. 자, 이어서 강의 노트 보시면 경제기반 성수. 경제기반 성수. 자, 얘도 지금 요약집이 없었잖아요. 얘도 출제가 되었어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밑줄 하세요. 의.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증가가 지역 총 인구 증가에 미친 영향을 나타내는 성수이다. 밑줄. 자, 이러니까 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공식 알아야 됩니다. 공식. 경제 기반 성수는 자, 의에서 뭐냐면요. 기반 산업의 인구가 지역의 전체 산업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성수가 돼요. 기반 산업의 인구가 지역의 전체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성수가.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출근해서 모바일 뉴스 보니까 또 큰 사고 났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총기를 막 휘둘러대가 14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애들이. 끔찍하잖아요. 무슨 사고예요? 총기 사고죠. 안기껏 총기 사고. 총기 사고. 총기. 따라서 총기 하게 되면 총인구 나누기 기반인구. 총인구 나누기 기반인구. 공식은 됐습니다. 따라하셨죠? 다른 책 보게 되면요. 이거 시급합니다. 공식 이게 아니야. 저는 가장 쉽게 총기하면 다 풀리는데 딴 책 보면요. 공식이 오도 방정을 다 떨어요. 미래에 빠진 듯이 막 도저히 봐도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총기로 다 풀려요. 그럼 이제 다시 총기가 나왔으니까 화살표 아래 되어 있죠. 총인구는 지역에 지역인구 되어 있죠. 지역산업인구. 지역산업인구. 총인구를 말해요. 이꼴 기반산업인구. 더하기 비기반산업인구이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자. 자, 그러면요. 기반 산업 인구에서 비기반을 다 합치게 되면 그 지역 전체 산업 인구가 납니다. 지역 전체 인구. 지역 산업 전체 인구가 나와요. 자, 또 이해합니다. 이게 뭔지.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울산. 울산의 가장 주력 사업은 뭐라고 했죠? 자동차. 얘가 기반 산업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자동차 관련 산업 인구가 10만 명 잡을게요. 자동차 관련 산업 인구입니다. 얼마? 10만 명이죠. 그러면 자동차 빼고 나머지가 모두가 비기반입니다. 나머지가 비기반입니다. 자동차 빼고 나머지가 40만 명 잡을게요. 그러면 울산 지역의 산업인구는 총 몇만 명? 예? 50만 명. 쉽다 어렵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 넣자. 기반 산업 몇 명? 10만 명. 총 지역인구 몇만 명? 50만 명. 성수가 얼마나 나와? 5가 나온다. 총기.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울산의 이 성수 5가, 이 성수, 얘가요, 배수를 말해요. 배수, 5배수. 5배를 말해요. 5배, 5배수. 성수가 배수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울산 지역의 산업인구는요, 기반 산업인구 10만의 5배가 전체 산업인구가 된단 말입니다. 한 번 더 예를 든다면요, 여기 보면. 자, 현대차에서 신규 신입 산업을 채용합니다.
신규 사원을 1000명을 모집한대. 신입사원. 얘가 뭐죠? 기반 산업이지. 예. 그래서 신규 사원을 1000명을 모집해요. 그러면 이때의 성수효과는 뭐냐? 자, 신입사원이 1000명 늘어나면요. 발생산업이 있잖아. 발생산업. 울산에 가족들 이사 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이 전체가 필요해요. 건설업이지. 집을 더 지어야 됩니다. 집만 지어요. 애들 데려가면 애들 학원도 보내야지. 교육산업입니다. 가족끼리 김밥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고 사 먹잖아요. 음식입니다. 식당. 요식업. 옷도 사야 되겠죠. 신발도 사주고 우리 산업입니다. 또 주말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친구끼리 모여서 회식도 하고 술도 먹고 노래방도 노래도 부르고 뭐죠? 유흥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명이 들어오니까 얘들이 덩달아 전부 다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명이 늘어나니까 5배 효과라고 했지. 그러면 이 5배가 몇 명? 5000명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전체 1000명이 들어오니까 전체 산업의 인구는 5000명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성수가 5라면. 얘가 바로 경제기반 성수를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아직까지 계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고 모의고사는 나와요.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안 나왔고 지문은 몇 번 나왔어. 지문은요. 자, 이해하셨다면 문제 확인. 지문 봅니다. 지문. 지문은 1번 문제. 1번에 4번이죠. 4번. 4번 문제 보시면 4번 문제가요. 1번부터 6번까지 풀었잖아요. 7번, 8번, 9번 묶으라 했잖아요. 얘가 이겁니다. 입지계수하고 경제만 성수입니다. 얘가 전부 다 기출문장입니다. 기출문장. 7번. 입지계수를 통해서 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한다. OX. 맞죠? O죠. 1보다 크면 특화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 낙후산업이고 8번. 기출문장. 경제 기반 성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의 인구 변화가 지역의 총임금 성량을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지. 있다. X. 9번. 기출문장. 해당 지역의 기반 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성수는 커진다. 10번 보세요. 기반 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성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커진다 틀렸고 성수는 작아진다. 자,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입지선정은 이제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 노트나 문제가 좀 남았잖아요. 이거 수업 더 하려고 하면 30분 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두시잖아요. 부득불 여러분들 다음 주 수업할 적에는요. 요거 들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음부터 들고 와서 수업한 다음에 진도 나올 거예요.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요. 자, 오늘 시간도 역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